네, 5시 뉴스 후 원룸에서 정치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콤비,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뭐 본회의도 있고 두 분 다 바쁘셨을 텐데 특히 좀 김 의원이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따 또 의총 가셔야 된다고. 네, 지금 뭐 의원총회가 조금 전에 중단된 걸로 들었는데요. 네. 예. 지금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 만에 병원에 갔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고 또 민주당이 또 용산 대통령실 앞에도 또 나갔고 오늘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국회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영장에 해임 건의안 맞불 이렇게 잡았고요. 먼저 오늘 아침 상황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침 7시쯤에 당대표실에서 실려서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인데요. 탈수 증상이 있고 또 말하기가 좀 어렵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고 하고 그렇게 들것에 실려서 또 이불에 쌓인 채 구급차로 이송이 되는 장면입니다. 옆에 보면은 뭐 정청래 박찬대 의원, 뭐 김영진 비서실장 등 뭐 지도부가 보이고 같이 이제 들것을 밀면서 국회 본청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여의도 성묘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고 지금은 중랑구에 위치한 녹색병원이라는 곳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오후에요. 병원에 함께 갔던 한민수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일단 위급한 상황은 넘겼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녹색병원 이송 후에도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주하는 정권의 제동을 걸기 위해 자신이 앞장서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는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일체 음식 섭취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이송이 됐지만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하면서 단식을 계속하겠다. 병원에 의료진이 있고 병문안은 현재 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상태로 봐서는 좀 어제 이송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저께 저희들이 좀 잠시 소란이 있었는데 예. 이유는 이 대표가 물이 이제 소화가 안 된다 예. 해서 네. 물조차 섭취가 안 될 정도의 상태면은 이게 더 이상은 안 된다. 네. 이런 것 때문에 꼭 이송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본인이 부득부득 예. 버티는 바람에 오늘 아침에서 저게 이제 아마 이송을 하게 됐는데 예. 잠깐 아까 저 직후에 제가 저 자리에 갔었거든요. 예, 현장에 계셨군요. 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침에 말을 못할 정도로 의식이 약간 혼미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인데 다행히 뭐 이제 큰 네. 아주 위급 이렇게 상황은 위급 상황은 넘겼다고 아니다고 하니까. 하니까 네. 안심인데요. 네. 우선 뭐 하나 해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녹색병원에 지금 소속돼 계신 의사가 주치입니다. 이 대표의 원래 주치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이제 하루에 2번씩 바이탈 체크를 하고 하시던 분이 예. 이제 녹색병원에 소속된 분이시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위급 상황이 생기면 네. 녹색병원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그 담당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권고를 했는데 네. 본인이 거부를 하는 바람에 예. 이송을 못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아침 새벽 7시에 그 방에 함께 있던 그 이제 박찬대 최고나 네. 그다음에 김영진 정무조정실장 등이 이제 천준호 비서실장하고 예. 당황스러울 정도로 본인이 약간 이렇게 의식을 혼미하게 이렇게 반응이 되니까 예. 굉장히 놀라서 119를 부른 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좀 뭐 네. 왜 여의도 성모병원에 갔다가 갑자기 옮겼느냐인데 그게 아니고요. 예. 이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실제로는 그 담당 의사가 속해 있는 녹색병원으로 정상적으로 예정됐던 대로 간 겁니다. 네, 뭐 사실 오늘 기사들이 왜 여의도 성모에서 녹색병원으로 갔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김 의원님 설명에 따르면 원래 주치의가 녹색병원에 소속된 그렇습니다. 원장이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크게 의심 안 했을, 이상하게 생각 안 했을 텐데 녹색병원을 또 그렇게 설명을 주시니까 그게 좀 이상한 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또 오히려 더 드네. 그 네. 우선은 다행인 것 같아요. 예. 우선은 굉장히 위중했으면은 그 국회에서 여의도 성모병원을 옮겨가서 네. 응급실에 굉장히 오래 계셨었어야 될 수도 있는데 가신 게 한 7시 정도인데 네. 뭐 10시 좀 못 돼서 네, 한 2시간 녹색병원으로
이송을 하기로 했으니까 크게 그 당시에 응급실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더 이송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야당 대표가 오랫동안 단식을 하고 병원에 이송이 되고 뭐 이래서 야박하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좀 전에 우리 한민수 대변인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액은 맞고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겠다는 게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갖고 있는 단식의 개념과 범주가 좀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를 이게 단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 소위 말하는 출구를 어디까지 생각을 하시는 건가? 지금 앞으로 이제 있을 이 사법과 관련한 여러 절차들이 계속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게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이에요. 예,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할 텐데 이 대표가 이제 병원에 이송된 오늘 그러니까 아침 7시쯤 이송이 됐고 오전 9시쯤에 검찰이 이제 출근을 했겠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백현동과 대북 송금 의혹 200억 원대의 배임, 뇌물, 위증교사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러 국회에 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련해서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 짓고 처벌 피해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 대표 개인에 대한 범죄 혐의 수사인데 왜 민주당이 나서냐, 권력 남용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덧붙였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단식을 바라보는 이제 한동훈 장관의 시각은 좀 명확한 것 같고 또 오늘 검찰의 영장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형사사법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에 따라서 영장을 쳤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 한다면 뭐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뭐 단식이라든지 뭐 오늘 병원에 간 거라든지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원칙대로 영장을 쳤다라는 설명인 것 같은데 민주당의 해석은 좀 달라 보입니다. 이 시점이 좀 공교롭다는 것이죠. 의총에서 나온 이야기까지 듣고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하였습니다. 9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국을 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맞춰서 이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거이자 파렴치하고 잔인한 영장 청구라고 할 것입니다. 네, 대통령 출국 시간까지 맞춰서 영장을 쳤다.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인데 의도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예.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고 이게 뭐 상황이 어떻게 위중해지고 뭐 이런 상황을 검찰이 고려하면 오히려 검찰이 그게 정치하는 거예요. 예. 원래 오늘 치려고 했다. 뭐 저는 이미 지난주에 이제 검찰 수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수사 치려고 오늘 내일간은 뭐 치려고 예, 했을 거고 예. 저거까지도 고민을 했겠죠. 지금 본회의 일정까지도 고민을 했겠죠. 그렇죠. 뭐 그런 걸 치면은 검찰은 계획돼 있었고 네.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를 검찰이 고려하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검찰이 정치를 하는 거라고 봐요. 지금 굉장히 복잡한데 사실은 이걸 아주 단순하게 보자고요. 한 네. 2년 전쯤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어요.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갑자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이 돼요. 그다음에 다시 당대표까지 돼요. 이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항들은 그냥 내가 당대표로서 당과 국민을 그냥 볼모잡이하면서 방탄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설명이 사실은 저는 어려워요. 지금도 국회 지금 오늘 상임위 좀 막혔어요. 뭐 내일부터는 좀 전에 민주당 의총에서 내일부터는 다시 상임위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국회 방해이 계속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갖고 계시는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법적인 문제만 드러내면 저는 국회 정상적으로 갈 수 있고 여야 간의 협치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 모든 것을 사법 영역에 있는 문제를 자꾸 정치형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이 국민을 혼돈스럽게 만들고 여기에 이런저런 방법을 넣어서 재판 지연이 생기죠. 뭐 생각지 못했던 단식을 하시죠. 지금 검찰이 영장 청구를 앞두고 또 좀 뭐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번 주만 해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이 2건인지 3건이 있었대요. 네, 다 연기가 돼 있어요. 됐죠. 예. 검찰이 지금 영장 청구한 것도 제대로 영장 실질 심사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게 이제 국회를 언제 넘어올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주나 다음 주 넘어와서 처리가 됐는데 부결이 됐다. 그럼 영장 실질 심사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그냥 기소돼서 재판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재판이라는 건 또 2년, 3년 얼마나 걸릴지 몰래 결론이 날 때까지. 그러니까 왜 본인이 갖고 있는 사법적인 문제를 이렇게 국민 전체를 볼모로 민주당 의원들 전체를 갖고 볼모잡이하는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은 원론대로 수사를 했고 오히려 이 대표가 정치 행보를 좀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런 해석인데. 예. 검찰이야말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난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100여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지금 수사한 거 치고 증거 하나 없고 이번 영장에도 보면은 증거가 제대로 제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날짜를 이재명 대표가 오늘 실려가는 그 날짜에, 그러니까 아침 7시에 실려가니까 9시에 영장 치겠다고 지금 뉴스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검찰이 정치적인 행보를 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 그럼 없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가기를 검찰이 좀 기다렸다고 보시는 지금 건가요? 봐서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단식을 열흘 넘은 사람을 한 번이 아니고 2번 불렀잖아요. 저는 보통 당대표 정도 되는 사람 부를 때 검찰이 역대로 볼 때도 중요한 사건일수록 한 번에 제대로 딱 수사를 해가지고 증거를 내고 그렇게 안 하면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적 부담을 느껴야 되는데 거꾸로 그 정치적인 바람이 부는 거를 검찰이 즐기거나 오히려 검찰이 그 정치적 바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검찰이 정말로 좀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하지만 정부 여당에서 이재명 대표 단식하는데 한 번도 와보질 않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사실 그 단식할 때 권익현 사무총장이 와서 직접 네. 대통령의 뜻도 전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되는 것이고 정치가 아무리 대결을 하더라도 기본 사람으로서의 저 도리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불가피하게 나가셔야 되면 네. 최소한 정무수석이라도 비서실장이라도 그래도 한 번은 들여다보는 게 저는 인지상정인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정부가 검찰권을 너무 진짜 남용한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야박해요. 제가 2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지난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 장면 한번 복기해 보자고요. 단식 중에. 처음엔 전 토요일인가 언제 가신다고 해갖고 갔죠. 예. 가서 몇 시간 만에 나왔어요. 이 진술조서 사인도 안 하고. 그렇죠. 그리고 네. 그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내가 가겠노라고 그 안에선 얘기했었다는데 나와서는 오히려 검찰이 또 부른다, 또 뭐 이런 옥시각신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화요일 날 검찰에 출두해서는 그때 몇 시간 있지 않고 그냥 나오셨어요. 2시간 정도 사실은 하고 사실상의 수사는 전혀 있지 못했어요.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지. 그러면 검찰 수사를 나 당당하게 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네.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잠깐만요. 그거 하나. 피의자 신문조서에 사인 안 한 거는 그게 그 이재명 대표 말로도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본인의 진술과는 반대되는 내용이 진술조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화영에게 이게 덮어 씌웠다는 잘못됐고 식으로 돼 있는 자기가 말한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말 안 한 거를 거꾸로 써놨는데 그걸 어떻게 사인합니까? 그러면 이건 잘못됐고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진술조서를 사인을 했었어야죠. 나 이제 이것 아니니까 안 할랍니다라고 나오는 거는 수사 안 받겠다는 거죠. 검찰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그럼 어떤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라고 하니까 특별히 특정하지 않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시고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어떤 것 때문에 단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게요. 뭐 제가 너무 야박하게 개인적인 얘기 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네.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안의 본질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로부터 수사를 제대로 받느냐 못 받느냐.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당하게 받느냐 안 받느냐. 그리고 민주당에서 당신들이 의총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약속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에 문제지. 거기에 뭐 대통령실에서 아니면 여당에서 단식하시는데 가서 보느냐 안 보느냐가 본질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사법적인 영역을 자꾸 정치적으로 끌어들여서 국민들을 혼돈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본질은 본질대로 처리를 하면 당연히 그거는 내가 당당히 수사를 받을 거고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당당히 가서 또 영장실심사를 받을 거고 라고 한다면 저렇게 그 위중하게 단식하시는 분은 왜 알겠습니다. 야박하게 놔두겠어요? 네. 네. 두 가지 말씀하신다고 하셔서 두 가지를 들었고. 수사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 예. 그걸 밝힐 책임은 검찰이 있는 거예요. 음.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네. 정확하게 피의자한테 이게 맞죠? 라고 확인받는 게 맞는 거지. 피의자는 방어할 권리가 있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예. 이렇게 증거도 없이 막 계속 불러서 하는 거는 망신 주기일 뿐만 아니라 네. 검찰이 자기 무능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조서도 얼마나 택도 없게 소설을 써놨으면 100페이지 정도 3분의 1만 검토하다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또 정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또 국회 상황으로 조금 넘어오겠습니다. 또 수사는 수사고 정치는 또 정치 또 굴러가니까요. 자, 국회가 지금 또 전쟁터가 될 예정인데 이제 좀 상황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제 민주당이 국회 상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대통령실 앞으로 갔단 말이에요. 현장 영상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나라가 이지가 국가 수준이 이 정도 떨어졌어요. 이런 보수 단체들이 와서 방해 집회하는데 이 국가에서 이게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래도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민생 파탄 책임져라. 검찰은 오늘 이재명 대표가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으로 이송된 그 시간에 구속영장을 했습니다. 소송의 절차가 아니라 나쁜 정치를 검찰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똘똘 뭉쳐 부당한 영장 청구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모아서 함께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구속영장 민주당이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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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파괴 분열 공작 민주당이 분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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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용산 대통령실 앞 민주당의 모습이었고요. 방금 전에 정청래 수석 최고가 부당한 구속영장을 민주당이 막자. 그럼 뭐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당론인 겁니까? 저 정청래 최고의 개인적 입장일 수도 있고요. 예. 저희도 당론이 뭐 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예. 오늘도 의총을 했고요. 내일도 네. 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과 함께 당원들과 함께 뜻을 모을 예정입니다. 네, 최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우리는 당론으로 부결이다 아니면 약속한 대로 가결이다 이러면 되지. 그걸 뭐 우리는 애매하지만 말씀 안 드리고 각각의 의원분들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뭐 소신껏 투표를 하고 이게 결국에는 기다려주세요. 공개적으로 어제부터 여러 의원분들이 잘할게. 보면은 다 이거 아주 공개적으로 이제 부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 있는 여러 구성 조직들 내에서도 부결시키라고 막 압박 넣고 있어요. 그럼 차라리 그냥 부결하면 되죠. 뭘 저렇게 어렵게 가요. 난 사실 뭐, 이제 페이지를 좀 접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당론으로 가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 예, 지금 논의 중입니다. 겠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영장이 왔고 민주당에서는 맞불인가요?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을 냈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오늘 박광원 원내대표가 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잖아요. 그 장면도 좀 보고 해임 건의안 이야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오늘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전면적 인적 쇄신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건 뭐 제가 뭐 언급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의 모든 뭐 절차가 있을 테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총사퇴 얘기도 나오는 거. 네, 수고하세요. 이제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분을 21일 목요일에 좀 모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했는데 21일 본회의 두 분 현역 의원이시니까 참석을 하실 텐데 그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이 같이 표결을 할 그럴 가능성이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죠. 예, 커졌단 말이죠. 그래 보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안건은 아마 예. 먼저 체포동의안이 의안으로 상정이 되고요. 예. 건의안은 법안들을 다루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상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뭐 저는 해임 건의안이라고 하는 게 예. 그냥 맞불 성격이 전혀 아닙니다. 아, 이거는 예. 최상병 사건의 이 국정농단 네. 수사외압 이 사건만 보더라도 국방부 장관 꼬리 자르기로 임하고 있고 그리고 보훈부 장관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장관들에 대해서 또 양평권도 있죠. 네. 국토부 장관. 네. 사실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지만은 전혀 들은 네. 척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저희들이 내각의 책임자인 총리를 상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예. 그런 차원으로 제기를 결국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쌓여서 오죽했으면 총리를 해임하자까지 주장하겠나.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격 자세 보면은 마구 쏴 있어요. 그냥 방아쇠 당겨서 쭉 막 가게. 예. 그런 거 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 단식 시작할 때 대통령의 사과와 후쿠시마 오염 방류수에 대한 문제 갖고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지난 주말 의총해가지고 한덕수 국무총리 비롯한 내각 총사퇴 네. 그리고 오늘 이제 해임 건의안. 야당이 봤을 때는 지금 뭐 민생이나 정부 여당이 잘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정도가 총리도 해임을 해야 되고 내각 총사퇴하고 모든 인적 쇄신을 해야 되는 그런 정도 상황인가? 저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과하다 민주당이. 과하고 그냥 네. 지금 대표 구하려고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건드려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구 쏩니까? 아니면 조준해서 쏘는 겁니까? 책임자에게 화력이 집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평 게이트만 해도 국정조사 하자고 하는데 안 하죠. 그리고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아예 방탄하지 않습니까? 전문가 불러서 토론해. 제가 국토인데 전문가 불러서 토론해야죠. 그러니까 그건 또 안 한대요. 아니 여야가 국정조사처럼 대화가 아니 가능할 국정조사처럼 수 있었던 권한 있는 걸 해야 진실을 가리지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최상병 그 국방부 사건도 마찬가지고 저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분명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쇄신에 대한 요구가 들끓고 있는데 네. 그 책임을 각각 물으려고 했더니 네. 그러면 너무 아까 말씀드린 정신없다고 하니까 총리한테 분명하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이거든요. 네.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얘기 오래 하다가 우리 최강욱 의원 의원직 상실한 얘기 결국에 못하는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네. 저희 원룸 코너 속의 코너 오후 한 컷을 해야 마구싸. 되는데 네 못했습니다. 속보만 전해드리면 오늘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 상실형이 나왔는데 또 예, 너무 사실은 오늘 참담했습니다. 예, 김명수 갑자기 대법원장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전원 합의체에서 그나마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사법부마저 너무 참담했고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친구여서 네. 마음이 오늘 하루 너무 안 좋네요. 오늘 대법원 같이 가신 것까지 또 저희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제가 21일에 두 분 본회의 마치실 시간에 딱 맞춰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현장 상황 많이 들려주시고요.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